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남성입니다. 지인 모임에 갔다가 전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처와 저 사이에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제 자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른정이 있다고 가끔씩 생각이 나고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와 약 1년간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횟수는 10번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전차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였지만 최선을 다해 서로 이해하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쉽지만 제가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 만나서부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들은 임신 등 여러 이유로 피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경우 피임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차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전차의 말에 안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임신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이가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도 하고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살고 있던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올려주고 그 빌라에서 더 살려고 하였는데 전처가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다시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전처와 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라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빌라가 아이가 살기에는 환경도 교육 요건도 안 좋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한국 안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좋은 집을 사면 주말에 부부로 지내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니 45평의 신축 아파트에 제대로 된 딸의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것은 단지 내에 학교도 유치원도 있어서 나중에 딸이 다니기에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딸 어린이집 친구의 부모님들과 친해졌다면서 주말에 같이 캠핑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도 되고 동네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동네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데 좋았습니다. 같이 캠핑도 가고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육아도 수월해지고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술도 한잔씩 하고 특히 주중에 아내 혼자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말에 시간이 되는 가족들끼리 펜션으로 놀러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로 못 가게 되었고 아내와 딸만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업무 일정이 늦춰지면서 늦은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쉴까 하다가 딸도 보고 싶고 숯불고기에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펜션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밤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술이 땡겨서 남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있었는데 전처와 딸 친구 아빠가 차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둘은 팔짱을 끼고 사랑에 담긴 농담들을 주고받으며 거의 다 왔을 때 나를 보고 엄청 당황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잡아 끌고 단순히 술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전처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해보니 온갖 바람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다. 그 아이는 제 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제 딸의 친구 아빠이자 그 전에 차 안에서 아내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온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말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남자가 지난 과거들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나서 사이가 좋아졌고 그때는 그 남자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만나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가 저한테는 제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남자는 평일 낮에 올라와서 딸과 함께 전철을 타고 다니곤 했습니다. 탱크는 남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도록 나를 설득했다. 어려울 때 그는 의도적으로 남자의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그의 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가 얼마나 꼼꼼히 나를 속여왔는지 깨닫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모든 대화를 비디오에 녹화하고 검폐소에서 거짓말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내 아내와 딸과 관련된 모든 짐을 문 앞에 놓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자물쇠를 바꾸기 위해 자물쇠 장인을 불렀다. 집을 판 후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나는 탱크에게 좀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연락이 왔지만 진짜 남편 집으로 가라고 하고는 차단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연하게 둘 다 제가 이기고 원하는 대로 보상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았고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행복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친아빠인 줄 알고 연락해오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고 딸에게도 미안해집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 딸이 좋아하는 선물 사서 가겠다고 하면서 달래보지만 울면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은 정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은 평생 저의 짐으로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